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젠 2,700선까지 노려보게 됐는데요. 오후장에도 이 상승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4월에 그렇게 급락했던 우리 네. 국내 증시가 어느덧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 연중 고점을 뛰어넘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2,700포인트 지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호재 만발입니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네. 사실 이제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시장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골드만삭스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원전도 지금 골드만삭스가 우리 국내 이제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어제였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이제 대선 이후에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게 뭐 골드만삭스의 분석 때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이제 해소가 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신흥국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펀더먼트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부양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거의 4%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도 3% 올랐고 오늘 뭐 여기저기서 지주회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저 PBR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주회사 안에 많다 보니까 이 지주회사 주식들이 대부분 다 급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시름을 좀 앓으셨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도 오늘 대거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거의 2%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또 진행이 좀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제 추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카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어쨌든 1,300원대로 떨어진 이상 계속해서 지금 원화 강세에 이제 배팅할 수 있는 유인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기조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전개가 좀 됐을 때 뭐 2,700이 아니라 2,800도 충분히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 특히나 이번에는 대선 이후에도 이런 상승 기류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두시고 5월 말 또 6월 초 시장을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 만발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이게 어제도 제가 이 종목이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주에서 하나를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생쇼에서도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언급이 좀 됐고 한화, 그다음에 지주회사 두산, 그리고 지수회사 HD 현대 막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들 특히 계열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의 지주회사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주회사들 물론 종목마다 조금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 이런 종목들,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도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증시에 이 지주회사라는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지주회사야말로 또 배당소득을 또 많이 주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이들 지주회사 종목들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하나가 어제도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강하게 20%가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중에 15%가 넘는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오롱은 오늘 지금 2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도 15% 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가장 큰 수급 특징주로 이제 지주회사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왜 밸류업 하면서 지주회사 종목들 잠깐 주목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주회사 모멘텀에 저가 매수세까지 더해지며 한화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또 오랜만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부진했을 때 웃었던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조방원이에요. 조방원 하면 이제 조선, 네. 방산, 원자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이 좀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막 4%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종목들이 조금 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아무래도 현선물 시장의 이제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좀 되면서 오늘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내일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미리 이제 시세가 조금 분출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나의 부수적인 또 얘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가 ETF로 상장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2배짜리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2배짜리 있고 미국에는 이런 개별 종목의 2배짜리 레버리지 2배짜리 인버스가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는 없잖아요. 근데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모호 자산으로 하는 2X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 주식 시장에 오늘 상장이 됐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현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던데요. 사실 저는 그건 뭐 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2X 레버리지가 이제 상장이 좀 된 게 수급적으로는 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는 하반기 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까지 주저앉았다가 600, 700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철저하게 삼성전자 좀 소외됐었잖아요. 낙폭 가대종 오늘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잖아요. 그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됐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또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조단 이상의 매수를 좀 하다 보니까 1순위로 삼성전자를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그럼 추세적으로 6만 원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삼성전자가 과연 종가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일 오전장까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늘 조선, 방산, 원자력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종목들 중에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도 오후장에는 좀 괜찮은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GI 이노베이션이 8% 수익 중입니다. 어제 편입했는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더 올려볼까요? 네, 일단은 GI 이노베이션 포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게 전형적인 이제 풍선 효과잖아요. 지난 월요일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했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반등이 좀 들어왔었죠. 그리고 어저께 대부분 다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은 또 다시 반도체 종목과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약간 이제 흐름이 기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와중에 또 지아 이노베이션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2만 원도 뚫었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2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익률을 본장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리거든요. 본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본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고가 대비하면은 한 8%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대상을 이제 수상하게 된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쾌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제 우려도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GI101, GI103 뭐 이런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를 다시 뚫은 거거든요. 신고가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주 후반에 어쨌든 또 아스코가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흘러내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저께 ABL 바이오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보셨잖아요.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스코를 대비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강하게 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아스코를 전후로 이슈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통해 매수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론 현대건설이 47% 수익 중입니다. 최근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대건설도 네. 프리마켓에 오늘 개장 전에는 8만 원도 넘어갔었거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16% 급등했고 오클로도 또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원전 르네상스다 이러면서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최근에는 현대건설 주가가 훨씬 더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다만 이제 이격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고 있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오후장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또 원전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현대건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익절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이제 6만 원 깨지는 자리를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는 익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두시고 목표가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7만 원 정도 잡아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불과 한 2주 만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금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요 가격 밴드를 잘 설정을 딱 해놓으시고 차익을 챙길 때는 또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미셀이 26% 수익 중입니다. 장중 10%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 뭐 지주회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는 와중에 파미셀이 개장하자마자 13,000원을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거의 9%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꼬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5일선을 타고 완만하게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잖아요. 두산이라는 기업하고 제가 차트를 계속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주회사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두 달째 5일선 이격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방을 좀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미셀도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 파미셀은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주이면서도 최근에는 또 CDMO 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호재들이 어저께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기업들 특히 두산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저는 밸류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13,000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오늘 목표가 13,000원을 터치했습니다만 그대로 좀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를 미리 좀 말씀 좀 드려보면 14,500원 정도로 2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미셀은 두산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가 진행될 수 있는 AI 반도체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다. 내일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주목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뭐 요 종목까지 해야 될까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2,900원 현재가로 GS건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삼성물산을 소개해드릴 때 GS건설 할까 삼성물산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물산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원전 수혜주로 GS건설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오늘 뭐 오전에 움직이는 거 보셨다시피 GS건설도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GS건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주택 부문 특히 이제 아파트
자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GS건설에서 만드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수도권에 이제 있는 주택 수주 잔고가 거의 한 54%, 그러니까 전체 수주의 서울과 수도권의 이제 비중이 54%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압구정 현대 이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한 채가 100억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GS건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경기 활성화 또 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시장, 특히 건설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좀 1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건설주들이 움직인 건 건설 자체에 대한 이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S건설도 이 대형 플랜트를 수주했던 이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특히 최근에 좀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 이 SM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SMR 시장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보다 조금 더뎠지만 주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GS건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현대건설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을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GS건설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4조 5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을 비교해보면 GS건설은 2조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사실 GS건설 되게 무겁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총 2조 원이면 사실 뭐 요즘 같으면 그냥 중소형주 정도 급이거든요. 알테오젠이 시총 20조를 넘었고요. 요즘에 웬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ABL바이오도 어저께 시총 4조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S건설은 시총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중소형주 정도 급이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가볍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거래를 붙이면서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SMR과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건설주 흐름이 좋은 가운데 후속주로 눈여겨볼 만한 GS건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고민되는 네. 업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업종이 아닐까. 오늘 반등이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하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00원에 탑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도 이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개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한 7%, 8% 급등이 좀 나왔었죠.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될 거예요. 중저가 모델들은 이제 전부 다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CATL이 최근에 또 홍콩 시장에 상장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본 조달을 또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LFP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주가가 뒤로 후퇴하는 동안에 CATL은 굉장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 시장을 놓친 게 정말 좀 뼈아프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뼈아프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미국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지금 LFP 배터리 이제 상용화, 양산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오늘 보도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LFP 쪽에 본격적인 좀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가장 또 핵심적인 관련된 종목으로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을 하는데 또 성공한 기업이 탑머트리얼이고요. LFP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제조, 양산까지 논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탑머트리얼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이슈 속에서는 탑머트리얼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가도 뭐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낙폭
저가대 구간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단기 관점으로 그냥 3만 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 관련해서 탑 머티리얼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장 끝나고 원전 관련해서 투자 전략 더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새로운 수혜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 중에 지금 GS건설 말씀드렸지만 GS건설 외에 또 다른 이제 원전 수혜주들 네. 그리고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아스코 수혜주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을 통해 못다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